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문을 다 열고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의외로 감기 환자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하게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이 오늘 풀어볼 명조가 있습니다. 한번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팔자가 덧세서. 여자 팔자가 덧세서 못 쓴다. 그럼 남자는요? 남자는 팔자가 덧세도 좋은 겁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지금 남녀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사법고시 같은 어려운 시험들은 보면은 여성들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잔데 어떻게 남자는 세야 되고 여자는 약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여인들 입장 같으면은 오히려 사주가 빵빵한 것이 훨씬 낫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평기는 명리학 쪽에 가장 오래된 책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개성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원령 용신 불가 손상이요. 용신은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는 일주 체의 근황이라. 일주는 체의 가장 마땅하다, 가장 좋다, 건강한 것이, 그래서 구세가 왕성한 것이 좋습니다. 그걸 남녀로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주는 힘이 있는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할 이야기도 하고 한마디로 줏대도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 함부도록 했던 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팔자가 덧세서 못 쓴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우리 선생님 보고 계시죠? 이 명조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명조는 이렇습니다. 이 명조는 성격된 사주입니다. 사주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단지 운이 사주를 제대로 받쳐주질 못했다. 이것 외에는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사주.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말년에 운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말년에 이렇게 인이 들어오고 운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말년에 운이 좋은 거는 첫째로 가장 좋아지는 거는 수명이 좀 길죠. 두 번째로 말년에 운이 좋은 분들 보면은 자식이 잘 됩니다. 세 번째 말년에 운이 좋은 분들 보면은 가진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운이 좋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떤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먹거리, 이런 것들이 말년에 풍부한 사람, 그리고 비겁이 있으면요, 비겁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주위에도 사람이 많은 사람. 우리 말년에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금전적인 면, 또 건강도 있지만은 외로운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사람 속에 사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명이 더 길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자, 명조 구조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는지 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구조가 상당히 멋집니다. 저는 그냥 이런 사주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다, 판사다, 이렇게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또 내지는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의대 교수님이다.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굳이 판검사가 아니더라도 군인이나 경찰 쪽에서 여군으로서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간다,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주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사주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안 좋은 운 때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것은 몇 가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여자가 관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하나는 이제 남편과의 이별입니다. 사별을 하든 이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파산을 하든지 다른 여인에게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운이 좋지 않을 때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지 않는 경우 어떻든가요? 파산 역시 파산합니다. 아니면 그때에 반신불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빵에 잡혀갑니다. 법무부에 무료급식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안 좋은 불행한 것 중에 뭔가 한 가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가 터져야 삽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는 않죠. 안 좋은 운에 뭔가 잘 되고 있는 사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은 사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 명리의 이치입니다. 자,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 정화입니다. 묘월의 정화인데, 저 이게 뭔가 켜지질 않은 모양이에요. 저 이게 들어와 있는데, 자,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꼽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묘월 정하거든요. 편인격입니다. 편인인데, 지지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 맞습니다. 자, 인목이니까 조상득도 괜찮다. 배우자득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더 좋으려 그러면 해수가 있었으면 왔다 해였겠죠. 정관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면은 훨씬 더 좋은 명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뿌리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 자식궁은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을 쓰는데 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득은 보지 못하지만은 또 보면은 무기압을 합니다. 상관이 천간에 떠서 살을 제거했으니 자식은 뛰어난 자식을 둘 수는 있다. 득은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인인데 이렇게 보면은 지지는 구조는 이런데 천간에서 보게 되니까 관을 봤습니다. 그죠? 또 여기는 살을 봤습니다. 인격인데 관살 혼잡입니다. 이거 뭔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토가 떠서 지금 이렇게 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오히려 상신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걸 활용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 능력을 상당히 갖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의 흐름을 보면은요, 당연히 해자축이 가장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해자축 다음에 사음인데 신유술로 가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인을 쓰는데 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로 인한 폐를 맛보게 됩니다. 재파가 난다 이런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이때입니다. 어떤 식으로 안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선 한번 지우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인을 쓰는 사주인데 천간에는 지금 관이 있습니다. 그죠? 자, 초년 괜찮죠? 이렇게 10대, 20대 때 제가 뜨더라도 관을 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기토가 뜨게 되면은 여기에 무기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이 살아있던 정관이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가 휘청거립니다. 그죠? 자묘형이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는 분이 형이 들게 되면은 일지와 이렇게 형이 들게 되면은 난제,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내 자리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해가 들어옵니다. 천간의 문제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임수가 조금씩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남편 쪽에 뭔가 사단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여인들 같으면은 내 자리 보존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하지만은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좋기로는 해수가 들어오니까 해묘미 인을 쓰는 사주가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시절부터 배우자궁은 이렇게 충을 하기 때문에 부부궁에서는 좀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딸그락 소리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부적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이렇게 자리가 뭔가 잡혀가는 그런 시기에 왔지만은 부부궁은 조금 시끄럽더라. 그래서
배우자 궁을 상해버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술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시기, 다음 시기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좋지 못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토가 뜨면요, 남아있던 임수를 극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신유술로 흐릅니다. 그죠? 신유술로 흐르게 되면은, 금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재로 인한 문제입니다. 재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묶이고 완벽하게 인사신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래서 상관,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것 때문에 재물이 꼼짝없이 다 묶여버리고, 또 남편이나 내치기마저 모두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안 좋은지. 정유가 들어옵니다. 정임합이 되죠. 합거됐습니다. 내 남편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거는 다 내놔야 됩니다. 유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들어오면요, 그나마 금기운이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말리고 있던 이 사화마저도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사유금국을 짭니다. 묘의충이죠. 내 자리도 지키기 어려우며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는, 한마디로 부귀를 왕창 다 잃게 되는 그런 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술 정유운이 오면은 우리말로 그냥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병신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이것까지 특별히 좋을 거는 없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정임합한 것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급제 조금 나가지만은 이제 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임수가 신금에서부터 올라온 임수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뿌리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나가는 것은 좀 아직까지 있다. 뭔가 이때에 터졌던 것을 갚아나간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은 그나마 좀 있으나 그래도 여기는 견딜 수가 있더라. 그 다음부터 사오미로 흘러갑니다. 용신이 다 떠버렸습니다. 해매미 목국을 잡니까? 이 시기에 뜨니까 난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진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더라.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그 용신이 제대로 뜨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명이 좀 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를 가진 분이 남자였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기 이렇게 갑니까? 갑진을사 학창시절 운 때가 왔다니까. 그죠? 뭔가 공부를 해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좀 잡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역량을 좀 발휘하고 살았을 것인데, 이렇게 여자로 태어난 바람에 그걸 제대로 다 써먹질 못한 것이 아쉽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까지는 조금 잘 나가던 분, 그래도 굳이 잡으면 40 중반 가까이 올 때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넘어왔던 분인데, 40 중반부터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진 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죠. 그리고 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할까요? 인을 바탕으로 상관, 난제를 해결해 주는 말이나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걸로 서치기를, 뭐 이제 나이 들어서 하면 우리 공부를 하더라도 아주 딱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주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하는 것,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영주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간에 관이나 살이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것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관은 가장 귀한 것이고 살은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토가 개수를 잡는 것과 기토가 개수를 극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죠. 이 사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신합으로 잡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유금국을 짜버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식신으로 나의 덕으로 이렇게 관은 살은 건드리고 그걸 좀 하면서 임수 정관은 살려놨는데요. 여기서 운때가 경금이 들어와 버리면 관살이 다 살아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지지가 묘유충 해버립니다. 그냥 묘유충이 아니고 사유합금하면서 묘유충합니다. 금전으로 인해서 내 부모 형제들까지 내 터전을 모두 다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대패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인을 씁니다. 용신이 올라왔습니다. 인이 떴는데 관살 혼잡인데, 우리가 용신이 인일 때는 관살 혼잡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가진 재주를 밖으로 드러내서 제대로 활용해 먹었더라. 그래서 나는 학문을 해서 조금 어려운 자리, 예를 들면 뭐 경찰도 하다가 일반 공무원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직장 생활 같으면은 감사원에도 있었고 또 내지는 조직 관리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임수개수도 쓸모가 있는 것인데 진토를 가지고 났으니까 임수개수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던 사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떴습니다. 그죠? 이렇게 을목이 뜨고 뿌리가 저 튼튼합니다. 단 임수개수 관살에 뿌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몇 가지 봤는데요. 지금 구조로 보면 사실은 이게 1번이 지금 본명조가 사실은 가장 좋죠. 이 명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뿌리가 있는 이런 명조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명조도 좋기는 하지만은 여기는 보기보다 내상을 크게 입는 그런 명조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게 1번, 격의 크기로 봤을 때는 2번이지만 현실로 살아갈 때는 이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간하지 않은 편인 용신이 천간에 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과 급제에 근이 있는 사주,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뿌리는 확실하게 있는 사주다. 쟤를 만났으나 급제가 있고 저 인사신 형이 있는 사주, 천간에 합살유관이 되었다. 좋습니다. 방의 흐름은 수, 금, 환대, 이 금으로 흐르는 사이에 이걸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이게 화기가 그나마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유금이 들어가 버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더 이상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정해 이렇게 됐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림입니다. 그냥 이렇게 됐더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지금 와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것까지 하고 이제 한 이틀 남았습니까? 6.15 명리특강. 예전에는 제가 특강을 할 때 부지런히 올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렇지를 못한 덕에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반 수준으로 지금 특강에 참석하고자 하는 선생님들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되겠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자, 6.15 특강이고요. 여기 치용, 용신을 정확하게 잡는 법, 그리고 운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겁니다. 우리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글자가 하나만 바뀌면 전체가 틀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사주 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요 근래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이겁니다. 옛날 고전 명리가 있고 현대 명리. 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전 명리 쪽으로 하십니까? 현대 명리로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웃음이 납니다. 우리 명리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냐면은 당대까지 송초까지 있던 연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나부모행 아시죠? 그걸 쓰던 삼명학 체계가 있습니다. 연본, 연이 본이고 일이 줍니다. 삼명학 체계가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나부모행을 쓰고 있습니다. 연을 본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대 중기부터 들어왔던 지금 현재의 구조입니다. 월본일주입니다. 월령 위주로 보는 사주. 그래서 월령이 본이고 월이 본이고 일이 주인 자평학입니다. 서거희 선생 이름이 이제 자평이라서 서자평 그러기도 부르고 자평명리학 그럽니다. 이 두 종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석, 그래서 사주 보는 법까지 못을 박아놨는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주를 유린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아차 싶은 분들이 있죠. 아차, 내가 헛공부를 했구나.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요즘 제일 기가 찬 게 자연법 그럽니다. 장난치는 거죠, 장난. 아니, 장난도 그런 장난이 어디 있어요.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8글자고 8글자가 운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게 하나하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주묵국으로 그렇게 봐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이 명리학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러서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고전명리가 따로 있고 자연법이 있다. 하지 마세요. 물상 아닙니다. 참고정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명리학의 논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원래 명리학 논리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 개인적으로 참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명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은 이렇게 틀이 바뀌는 그런 것이 명리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주먹국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혼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말하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책을 쓰려고 하니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업보를 짓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명리를 야매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들야자 어리석을 몇 자입니까? 어두울 몇 자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어리석은 그런 명리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신이 뭐냐?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용신은 어떻게 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은 어떻게 대입하느냐? 네, 이렇게 대입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은 14일까지 이렇게 전날까지 늦게라도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리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충분하니까 14일, 15일 당일날 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여기 해놨습니다. 010-3559-0089입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입금처는 여기 있습니다. 자, 위치는 뒤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단은 지금 현재 6월 12일 현재 24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자, 위치는 요렇게 또 건물부터 나옵니까?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남역 맞은편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강남역 11번 12번 출구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에 있는 건물 가운데 빨간 벽돌이 붙은 건물은 아마 이 건물밖에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찾기가 참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들어가다 보면 빨간 벽돌이 되어 있는 건물이 아마 이 지역에서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건물 찾기는 쉽다. 강남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11번하고 12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건너편에 사니까 바로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오시면은 12번 출구로 오시는 것이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여기 11번 출구에서 나오시면요 417m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출구로 나오면은 373m 뭐 한 4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12번 출구에서부터 찾아 들어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15일날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